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인데요. 제 옆에 독서는 세훈쌤이다. 세훈쌤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촬영했던 분량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랑 덮어 씌우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다시 찍기로 했고요. 오늘은 긴급히 시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문학 석사이시자 시인이신 김소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쪽에서 스튜디오 저쪽에서 지금 녹음하시는 분이 열심히 박수 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덮어 씌우신 겁니다. 자, 네. 저희가 여러 번 있는 일이라 늘 괜찮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구운몽인데요. 네. 네. 저는 이제 구운몽 하면은 혹시 별 그대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거기서도 구운몽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네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우리의 김수현 남자 배우님과 젊은 시절 비슷하게 생겼었다라고 시진핑 부인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정확한 드라마 이름이 별에서 온 그대죠? 네, 맞아요. 예, 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별에서 온 그대에서 500년 넘게 살았던 김수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소설은 구운몽이지 이럽니다. 네. 자, 그 장면이 일단 떠올랐는데요. 저는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책을 한번 읽은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이 구운몽을 다 읽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읽은 것을 확인을 하시는 그러한 유일한 수업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고등학교 12년 동안 어떤 독서를 반드시 하는 것을 요구받았던 첫 번째 책이었자 마지막 책이었거든요. 자, 오늘 이 좋은 책을 가지고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책의 저자인 김만중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김만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1637년부터 1692년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소설가였고요.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남다른 가정교육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운몽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지었다는 창작 동기가 좀 재미난 부분인데요. 서포 만필에서 보면 또 글을 지어 붙여서 윤부인의 소일거리를 참게 하였는데 그 글의 요지는 일체의 부귀영화가 모두 한몽이라는 것이었으나 또한 슬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몽자소설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김만중은 유배생활 때 이 구운몽에 대해서 열심히 하루 만에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목소리가 나름 중독입니다. 조만간 이러다가 시를 한 편 낭송해 주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등단도 하셨죠? 네, 저는 2010년 작가세계로 등단을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숲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작가님을 모시고 지금 영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구운몽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구운몽은 조선 숙종 때 아까 설명했던 김만중이 지은 고전 소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본이 굉장히 많아요. 1책부터 4책까지 분량이 좀 다양하고요. 현재까지는 50여 종이 넘는 많은 이본이 있어요. 구운몽은 여러 가지가 정말 다 섞여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것은 대승불교의 중심인 금강경의 공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구운몽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인생 망사를 역설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불선 3교의 하합 사상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몽유소설, 영웅소설을 변형시켜서 결합한 작품이고 한글 소설이라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일단은 이 구운몽은 우리나라 문학에 있어서 최고봉이다. 네. 고전 소설의 명저다. 이걸 읽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중고등학교 시절, 초중고 시절에 이 책을 읽지 않고 사실은 대학 입시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런 어떠한 취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좀 꽤 많았는데 네. 사실 이 책이 저작권이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저작권이 없어서 아무 출판사나 만들 수 있는데 굳이 현암사 출판사를 법전 만드는 데 아닌가요? 예? 현암사는 원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출판사고요. 책을 굉장히 잘 만드세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이본 상태도 굉장히 좋고 한자어가 그러니까 구운모 같은 경우 왜 어렵다고 하냐면 한자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학생들이 어휘가 좀 부족한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도 전에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딱 아래에다가 구분해서 이것이 어떤 단어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어휘로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옆에 아주 보기 편하게 되어 있네요. 예, 딱 보면 뭐 복비 이렇게 써 있는 복희 씨의 딸로 낙수에 빠져 죽어 신이 되었다고 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책의 내용이 아주 쭉쭉쭉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림도 좀 많이 있고 뭐 보긴 되게 편하겠네요. 옛날 책처럼 이렇게 테두리도 만들어주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어떻습니까? 이 책은 어떤 면을 통해서 어떻게 읽으면 좀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도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읽는 구운모의 관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구운모는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읽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멀티미디어랑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디지털 뭐 스토리텔링이랑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꿈에 대해서 혹은 무의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상성이라든가 어떤 내면에 대한 뭐 치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교육 과정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읽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용 자체는 뭐 대부분 다 청취자분들도 어렴풋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애가 뭐 이렇게 승려가 쫓겨나서 팔선녀 희롱하다가 쫓겨나서 네. 애가 이렇게 세상에 나왔는데 네. 부귀 영화를 누리고 팔선녀와 결혼해서 부인이 8명 그리고 한여름밤의 꿈 갑자기 깨워보니 네. 이게 혹시 모두 꿈이었구나 뭐 이런 네. 이런 어떤 소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내용 스토리의 어떠한 구조는 정말 그 한여름밤의 꿈이면은 예전에 그 박신양 씨가 주인공이었었던 그 유명한 드라마 네. 파리의 연인에서 네, 결국은 이제 구운몽처럼 끝냈죠. 네, 알고 맞아요. 봤더니 하룻밤의 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그때 시청률 한 50%였었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거 보고 많이들 너무나도 화를 내시고 다들 분노하는 뭐지 이런 네. 이게 그 끝이 구운몽이에요. 구운몽처럼 이럴 끝나는 수가 겁니다. 있다 하면서 하는 아니 부인이 8명인데 그냥 갑자기 이게 꿈이었어요. 막 애가 네.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뭐 아마 이 소설은 몰라도 네. 아마 부인이 8명이다라고 하는 팔선녀는 아마 충분히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원래 그 정실 부인 2명 들 수 있고 뭐 처처빙 뭐 이런 사람들도 들 수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남성 중심의 소설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거든요. 남성 중심 맞죠 뭐. 네, 그래서 현 시대를 반영해서 또 다르게도 볼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그 사회적 분위기, 뭐 미투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렇죠. 이거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시대의 어떠한 정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소설 속에서 이제 부인이 2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거는 중국의 어떠한 제도예요. 정실 부인을 2명을 둘 수 있었거든요. 신분이 굉장히 높으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소설이죠. 어쨌든 뭐 다 끝나고 나면 꿈이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 굉장히 그때 당시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관료인데 이 사람이 참 재기발랄한 사람이었구나. 박지원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인물이었다. 뭐 이런 어떤 느낌. 저희가 뭐 알고 있는 최근에 했던 작가 중에서는 이제 연암 박지원이 있으니까요. 저희 뭐 그 교육진담에서도 좀 한번 다뤄봤으니까. 근데 혹시 듣고 계신가요? 저는 앞으로 애청자가 될 거예요. 네.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네. 자, 자주 나와주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럼 저의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학생들인데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몇 학년 정도서부터 좀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는가요?
저는 우선은 어릴 때부터 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휘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구운몽이라는 게 있구나 해서 저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구운몽을 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한 3학년 때도 구운몽 만화로 된 것부터 시작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런 식으로 쉽게 접근을 하다가 조금 더 어려운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교재를 올가에서 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예, 초등학교 5, 6학년. 좀 똑똑한 6학년 정도는 충분히 뭐 책을 읽을 수 있겠네요. 네. 예, 읽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네요. 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3월 달에 보게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정말요? 예, 무조건 다. 저는 아직도 그 선생님 한자를 기억해요. 제가 나름 좋아했던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지금도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싫어.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분의 교육적 관점 속에서 정말 훌륭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시간이 지나도 좀 아니었어요. 저희가 지금 그 남녀 공학 합반이었는데 미투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네. 보면 그분 미투였어요. 뭐 이러면서 더 막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읽히셨고 사실 시험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제 출제 대상이 되어지니까 네, 그럼요. 어쨌든 이 책을 읽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 한국 고전 소설을 이야기하고 한국 문학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구운몽은 반드시 짚어가야 될 책이니까 그럼요. 어차피 읽을 책이니까 좀 어렸을 때 한번 보고 나중에 또 한번 이걸 보면은 그 느낌이 좀 새로울 수 있겠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선생님은 이 책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재밌고 뭔가 이 특이한 어떠한 느낌을 주셨나요? 저는 사실상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느끼긴 했는데요. 구운몽에 관련된 그림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 책에는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가, 구운몽도라는 건 무엇인가 막 이런 것도 찾아봤거든요. 왜냐면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림 하나로 안 되고요. 폭도 한 10개는 되어야지만 이 구운몽들을 조금 드러낼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머릿속에서 그려가면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재미난 부분이었어요. 학생들은 만약에 이 책을 읽게 되면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을까요? 남학생들은 뭐 부인이 8명이에요 뭐 이런 애들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부인이 8명이나 두었네 이러면서 네. 정실 부인이 2명이나 둘 수 있는 제도가 있었구나. 네. 이러면서 저는 그때 이걸 읽으면서 아직도 기억해서 정실 부인을 2명은 둘 수도 있었어. 신분이 높으면 이러면서 네. 그럼 어디서 배웠니? 라고 얘기하면은 고민 해보니까 구운몽에서 배웠다 이런 네. 느낌이 나는데 어떤 꿈에 대한 그 소설에 있어서 네. 꿈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 어떤 현실을 참 열심히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일장춘몽이야. 네. 무슨 뭐 장자의 나비 네. 되었던 그 꿈처럼 어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어떠한 소설적 결말이 있는데 네. 문학사 쪽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좀 평가를 받고 있나요? 문학사 쪽으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몽자소설, 몽유소설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맥락을 이어가는 소설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죠. 알고 봤더니 현실과 꿈의 경계. 네. 그렇죠.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막 있었잖아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좀 헷갈려. 그 마지막 팽이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막 지금도 막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팽이가 길게 돌아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자, 어쨌든 그 몽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너무나 리얼하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네. 결국은 꿈이야. 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시 현실로 또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다시 또 현실로 돌아와서 또 자신이 처한 어떤 현실 속에서 그 꿈과의 어떠한 비교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본다면 그 꿈은 현실 속에서 또 한 번 살아볼 수 있었던 또 네. 가정이죠. 가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아마 구운몽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가치가 아닌가 싶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그 기억에 남으세요?
계속 시를 짓고 시를 주고받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기억에 남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를 지었나, 네네. 어떤 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가, 부채에다 시를 남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정말 그 각자가 보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떠한 그 느낌을 많이 줄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되게 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도요, 어떤 식으로 읽힐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 책 언제 읽으셨나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 그때는 뭐 만화로 본 거. 네, 그때 만화로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줄글로 된 책을 좀 읽었고, 그 다음에 점점 계속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는 약간 뒤에만 꿈에서 깨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 요약된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좀 제대로 읽어보자 했던 거는 아마 저도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다시 한번 봤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나요? 우선은 그래도 한글 소설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제가 아까 구운 몽도 그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소설을 그림으로 그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 소설, 그러니까 한글 소설을 그림으로 그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적 회화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가치가 있을 정도의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지금은 그림책이죠. 네, 그런 어떤 부분이었구나. 네. 네, 뭐 이 책은 뭐 굳이 청취자분들께 뭐 따로 특별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소개를 할 만한 책은 아니죠. 예, 이 책이 있다는 건 다 아세요. 네. 그리고 이 책이 들어는 다 봤고요. 네. 예, 그래서 너무나 하도 많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팔선녀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읽었다고 착각을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다양한 소스에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책이구나. 네.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읽어야 해요. 네.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학생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배워야 될 국민 공통 기본 교양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국민 공통 기본 교양 수준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쭉 배우는 건데 그 국민 공통 기본 교양 수준에서 한국의 문학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 문학의 문식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인이라면 그 내용을 듣고 뭔가 공유되어지는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어떤 작품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 중에 이 구운몽을 빼놓고는 이야기되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다. 네. 예, 그렇다면 언제고 읽어야 되고 그것을 개인이 느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 기회에 한번 저희 팟캐스트 방송 들으시고 네. 봄도 되셨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 봄이 되면 춘곤증 원래 그러면 낮에 낮잠도 좀 주무시고 그러다 보면 이 심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보고 만약에 꿈을 꾸시면은 그 꿈꾸는 동안 얼마나 또 행복합니까? 그럼요. 예, 꿈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즐거운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그 이 방송을 듣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팔신선을 이제 거느리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에 대한 어떤 네. 다양한 형태의 상상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 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구운몽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라는 전제하에서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보는 경우는 저는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좀 미세먼지는 심하지만 그래도 날씨 좀 따뜻해졌고 꽃도 폈으니까 책을 팟캐스트를 듣고 다시 한번 제대로 정독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책 봐야 돼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네. 커피숍에서 이게 커피 한 잔 하시면서 그 밖으로만 밝은 햇살을 이제 맞으시면서 네. 구운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느낌 자체가 새롭지 않을까. 내용 자체가 다시 읽으면은 너무나 네. 그 느낌 자체가 새록새록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색다른 형태의 즐거움과 상상력을 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이런 어떤 느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그 마지막으로 네. 그 괜찮은 구절 있으시면 한번 딱
이 구절은 정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으시면 그 우리 신이시자 문학 석사님께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목소리도 되게 좋으신데 한번 요 파트 한 번만 어떻게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구절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어떤 한 부분을 읽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거나 하나 펼쳐주시겠어요? 오 아무거나 읽어라. 네. 이건 뭐 워낙 내용이 괜찮다. 뭐 이런 어떤 이런 느낌을 이제 주시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용들을 쭉 보고 네. 뭐 천자가 뭐 치는 장면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가 어떤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부분을 내가 능동적으로 읽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거 좀 잘못했네요, 제가. 아이고, 차분한 목소리 갖고 오셨을 때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세훈쌤인 줄 알고 세훈쌤 같은 당황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읽는데 세훈쌤이 없으니 알겠습니다. 네. 세훈쌤 휴무세요 오늘. 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보니까 되게 네. 이렇게 그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여기 유모도에서 소유에 대해서 양유사라는 어떠한 작품을 좀 읽는데 요거에 대한 어떠한 소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한 구절만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양루사 한 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락집 앞에 버드를 심었으니 난군의 말에 매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꺾어 채를 만들어 재촉하여 장대길로 내려가는가 라고 이제 지으니까 다시 한 수를 지어서 유모에게 준 또 장면이 있네요. 버들이 1000만 가지나 되는데 가지마다 애틋한 마음이 맺혔도다. 바라건대 달 아래 녹군을 만들어 봄 소식을 전하려 하노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청취자분들 이렇게 그 한번 좋은 목소리나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뭔가 이 책이 갖고 있는 색다른 어떠한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오늘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름 요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운몽에 대해서 색다른 형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김소영 쌤 감사하고요. 네. 언젠가는 선생님이 쓰신 뭐 책이나 시집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좋죠. 네네네. 네. 그래서 자주 한번 나와주시고요. 네. 저희 그 열린 패널이니까 네. 항상 독서방송은 토요일날 밤에 찍는데 그걸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구운몽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오늘 교육진담 구운몽은 왠지 꿈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결처럼 흘러가는 교육진담 독서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